이 오거돈 시장이 주는 이 친문의 상징성 때문이겠습니다. 여당 오늘 부랴부랴 대국민 사과까지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 계획이 있다는 것을 오늘 오전 9시 30분경에 부산시당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네,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과 상의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내일 당장 윤리심판원 회의가 열릴 예정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징계 절차에 착수하면 당원 당규에 따라서 엄중 징계할 예정입니다. 뭐 징계 수순은 당연할 텐데 이도원 의원님. 네. 정치권에서도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총선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조차 당과 상의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 하지만 야권에서 계속 총선 전에 다 알았다. 이 감춘 것이다. 계속해서 논란이 있거든요. 일단 여당에서는 발빠르게 선은 긋고 있습니다. 윤호중 사무총장이 총선 전에 알지 못했다. 그리고 당과 상의해서 이런 일이 아니고 명백하게 얘기를 했고 내일 윤리심판원 개최해서 엄중한 징계하겠다 그러니까 뭐 제명 같은 그 강력한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해찬 대표도 보고받고 그 당 공식 입장으로 사과회견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으니까 발빠르게 그 대응은 일단 했는데 사실은 그동안 당이 그 안희정 전 충남지사, 그다음에 정봉주 전 의원, 민병두 의원,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약간 경우는 다르지만 총선 과정에서 김남국 그 후보의 그 팟캐스트 출연 관련해서 좀 민주당은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았는데 예. 결정적으로 오 시장이 이런 그 성추행 문제가 터지니까 민주당에 대한 이미지가 특히 그 여성 유권자 사이에서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일단 당이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선 전에는 몰랐다고 일단은 믿어야 되겠지만 만일에 그 이거를 수사하는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그렇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다면 그건 또 약간이 아니라 그 당이 굉장히 도덕적으로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부인하고 있는 거죠. 오 시장의 혐의도 혐의지만요. 장혜식 평론가님. 이 부분도 좀 주목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오 시장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 해양수사부 장관도 지냈고 3전 4기 끝에 첫 진보진영 민선 부산시장이기 때문에 그가 주는 상징성이 정치권에서는 파장이 꽤 큰 거 아니겠습니까? 오거돈 시장이 3전 4기라고 하는데 2004년부터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를 했어요. 그 당시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나왔죠. 2006년에 다시 열린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나왔습니다. 2014년에 무소속이었지만 지금의 민주당계와 함께 야권 단일 후보로 출마했어요. 그리고 2018년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와서 부산시에서 처음으로 민주당계로 당선이 된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2004년도부터 부산시에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민주당의 수많은 후보나 정치인들의 사실상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한 기여나 공로를 인정하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오거돈 전 시장에게 해양수산부 장관 자리도 맡긴 것이고요. 그 이후에 또 지역 대학 총장까지도 역임을 했었고요. 그렇다면 이게 오거돈 시장 한 사람 물러나고 사퇴함으로써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부산 정가에서 부산 정치 지역에서 그동안 뿌리를 내리고 10년, 20년 텃밭을 갈아왔던 민주당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오거돈 시장의 몰락이 어떻게 보면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되는 겁니다. 이제 정말 부산에서 민주당 간판으로 정치하기가 이전보다 더 어려워졌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민주당 내부적으로 봐도 오거돈 시장이 친노라는 그 정치 지형에 친문 이전에 있었던 친노라는 정치 지형의 큰 상징과도 같은 인물인데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퇴진을 하게 되면서 그 이전에 안희정 전 지사가 있었잖아요. 사실 친노라는 계파가 이제는 완전히 힘을 잃고 신친문 중심으로 이 주류 계파가 완전히 탈바꿈하는 거 아니냐는 그러한 관측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여건이 할 말을 잃은 이유는 안희정 전 지사에 이은 광역단체장의 연이은 성추행 의혹이기 때문입니다. 저로 인해 상처를 입으셨을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 또 도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 아이들 가족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하부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들께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십니다. 사과드립니다. 연이은 거잖아요, 공교롭게도. 그렇죠. 그리고 네. 아무리 제명 절차를 밟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파장이 좀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 이제 새누리당 시절에 보수정당의 새누리당 시절에 뭐 몇 의원이 아마 저 성문제가 터진 것들이 몇 명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무슨 누리당이다 이렇게 비하하고 하기도 했는데 이게 정권이 바뀐 다음부터 오히려 지금 저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일이 자꾸 생겨요.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 역사상 지금 가장 지금 전성기거든요. 대선, 지방선거, 총선 연달아 이겨서
당 역사의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는 이 시점에 연달아서 광역단체장 발로 이런 성추문이 터진다. 더군다나 이게 진보정당에서 이런 문제가 터진다는 거는 사실 조금 도덕성을 생명으로 하는 진보정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내부 단속도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고 아마 민주당은 좀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보궐선거해야 되죠. 더군다나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하고 김경수 경남지사도 재판 중이에요. 맞네요. 현재까지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대법원 올라가 있고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20 올라가 있는데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거는 당선 무효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건 보면 그게 그대로 굳어지면 지금 뭐 내년 봄쯤에 아마 보궐선거가 계속 있을 수도 있는데 민주당으로서는 골치 아프죠. 김종욱 교수님, 짧게요. 내년 4월에 보궐선거면 뭐 1년짜리 부산시장 임기라고 하더라도 벌써부터 무슨 부산에 있는 유력 정치인들 이름 다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그래서 정말로 조국 전 장관까지 이름까지 올라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벌써부터 보궐선거 얘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일단 뭐 낙선한 김용춘 의원, 그다음에 불출마한 김세연 의원 이런 분들 얘기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아마도 대선을 거의 1년 앞두고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은 반성하고 사과하는 게 더 중요한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책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또 거기다 또 조국 전 장관 지금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얘기 나오는 게 부산 시민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 더 중요한 건 다른 얘기지만 2004년도 국회의원들 152명이 만들어졌을 때 108명의 초선 의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가 많았다. 108번내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180명의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민주당 이번 문제와 관련해서 좀 다잡고 국회의원의 기본적 자질, 그다음에 윤리도덕적 덕목들 잘 다듬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에게 좀 신뢰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추행을 시인하며 사퇴를 한 오고돈 부산시장 얘기 오늘 핵심 이슈로 짚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번 쉼없이 달려와 봤습니다. 관련해서 댓글 5개가 들어왔는데 하나씩 만나볼까요? 곰탕집 1.3초 성추행도 유죄를 받았다. 공직자의 추적한 5분 성추행은 중형을 때려라. 예. 미래통합당아 피해자가 정치적 이용 말라는데 뭔 사퇴 시점 조율이냐. 피해자 2번 죽이지 말라.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는 조국. 명예회복을 위한 정치적 배팅 해볼 만하죠.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출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저 위에다 기침만 해도 온갖 난리다. 이러다가 김정은 멀쩡히 나오면 뭔 창피냐. 마지막 볼까요? 김일성, 김정일 사망도 잘 몰랐습니다. 북한에 특이동행 있는지 없는지를 몰란다고. 또 베일에 쌓여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많은 댓글로도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댓글 5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제 이제 분위기 좀 바꿔보겠습니다.